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사 이틀째요. 사망자 179명. 신원이 확인된 분들은 지금 오후 30분까지 지문 대조 등을 통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가 지금 한국경제 보도한 내용 보니까 179명 중에서 146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사망자들의 시신 같은 경우는 훼손 상태가 매우 좀 심하기 때문에 뭐 지문 감식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지문 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의 DNA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시신들에 대해서는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 이제 보내놓은 상태고요. 아직 DNA 채취가 안 된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전자 정보를 좀 채취해서 추가로 또 국과수에 보낸다, 이런 계획을 일단 경찰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유족들의 요거는 당연히 어떤 일단은 신속히 가족품으로 뭐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가족들 입장에서는 시신이라도 좀 빨리 확인을 하고 싶은 심정이니까 좀 계획이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수습해놓은 그 유해들 같은 경우는 무안공항의 경납고 등에 임시로 지금 안치를 하고요. 유가족한테 인도를 할 때까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냉동 설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해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 확인 거치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검시 같은 수습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이뤄질 예정이라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 같은 경우는 유류품 수습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국토부 등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서 당분간은 현장을 좀 보존한다, 뭐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희생자 추모를 하기 위한 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마다 최소 한 곳 이상씩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우리 집 근처에 어느 곳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향소 운영은 일단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내년 1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관계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에게 빠른 정보, 드러난 대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 그럼 반드시 그게 가장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이제 유가족분들께서는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유가족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성립이 돼서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을 촉구를 했는데, 박한신 유족협의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은 인력을 최대한 빨리 충원을 해서 좀 더 신속하게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신을 만약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시신의 일부를 수습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소했으면 하고, 무안국제공항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는데 제가 오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이제 설치 중이었으니까요. 아마 지금은 분향소 설치가 완료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해달라는 점도 유가족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명확하게 따져서 유가족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절차는 그 뒤에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여튼 유족들의 요구, 유족들의 제공을 원하는 정보, 이런 게 빨리 여기 뭐 인력, 최대한의 인력과 자본, 뭐 모든 걸 투입해야겠죠. 예산. 그렇습니다. 잠깐 전문가 전화 연결한 다음에 계속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승준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님 연결돼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뭐 사고 원인이야 아직 추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현재까지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유력하다, 원인은 뭐로 추정되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유력하다라고는 지금 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랜딩 기어의 작동을 안 한 원인, 그리고 또 뭐 벌지 스트라이크에 인한 엔진 파손의 어느 정도의 범위였는지, 조종사의 의사결정, 뭐 공항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유력 원인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예단할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지금 어느 부분이 규명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벌지 스트라이크를 맞아서 엔진에 어느 정도의
파손을 일으켜서 이제 엔진이 하나가 작동을 안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전이건 그 이후에 그 다른 쪽 엔진이 또 뭐 일부는 파손이 됐으니까 고라운드 그러니까 복행을 했을 때 충분한 추력을 확보를 못해서 예. 이 절차상으로 한 5,000피트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못하고 180도 선회를 해서 이륙한 고라운드를 한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한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는 다 예. 봐야 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검토를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아니면 그 블랙박스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종합적 분석을 필요하로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조사는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수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 모두가 하나의 초점만 맞춰가지고서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고 공항 상황이라든지 예. 뭐 왜냐하면 항공사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요 한두 개의 유력한 원인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특히 이번과 같은 이제 대형 참사는 여러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음성 기록, 그 녹음한 내용, 조종석에서 기장과 또 부기장이 그 서로 교신이라기보다도 그 대화한 내용까지 녹음이 된 부분이지만 예. 조종실 내에서의 그 긴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사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요. 예.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비행 기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공기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조종실에서는 어떠한 조작을 어느 정도로 했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 혹은 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으면은 예. 아무래도 착륙하고 제동하는 데 충분하게 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제동을 필요한 거리가 이제 확보가 됐겠죠. 하지만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동체 착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랜딩 기어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 동체 착륙을 했다 하더라도 왜 그만큼 멀리 미끄러져 나갔는지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항의 환경적인 요인도 분석을 하면서 화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구조물과 충돌을 해서 예.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조종사의 그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어떤 피로가 쌓였는지, 예. 스트레스가 또 쌓였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 안 그러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 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그리고 모든 요인 그리고 변수들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같이 조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비상 착륙을 할 때 비행기들은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연료를 버린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네네. 그걸 못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륙을 했을 때는 아직 A점에서 목적지 지점까지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연료량이 많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 쪽으로 나가서 연료를 다 버리고 이륙한 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 착륙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목적지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연료는 약 30분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연료만 남아있었을 테고요. 예. 그 상황에서 민가가 있는 지역에서 연료를 뿌릴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예. 바다 쪽으로 나가서 이제 뿌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 맞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남아 있는 연료를 다 소모하고 그리고 착륙을 시도를 할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승준 네.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임경미 작가. 네. 그 충돌부터 상황 잠깐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하고 이제 그 관제실 사이에 이제 대화 내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이제 복행을 한다 그러죠. 고라운드, 그러니까 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이제 높이는 거를 했다가
그때 보냈던 그 메이데이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이제 조류 충돌 신호였다고 합니다. 8시 57분에 무안공항 관제탑에서 조류 활동으로 인한 충돌 경고를 냈고 예. 2분 뒤에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조난 신호를 보낸 뒤에 버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새 충돌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다시 고도를 높이겠다라고 통보한 뒤에 9시에 원래 착륙하려고 했었던 활주로로 못 들어가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진입하는 19 활주로를 통해서 이제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에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은 예. 추후에 이제 그렇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조금 더 정확한 예. 내용을 밝혀내야지만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뭐 항공기 운항을 해봤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 뭐 댓글창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여러 갑론을박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면서 예. 정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예단으로도 유가족들에게 어떤 제2의 피해, 그 유가족들의 어떤 심정을 더 무너뜨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만은 절대 막아야 되니까요. 예, 정말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예단으로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피의자 윤석열, 네. 예, 체포영장을 드디어 청구했습니다. 네, 예.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져 있는 공조수사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오늘 0시를 기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이제 청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고요. 오늘 안에 아마 이제 체포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직권 남용 이 모든 혐의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로 우두머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이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탈취 등등 이런 온갖 불법 행위 등을 윤석열 피의자 본인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이미 검찰에 의해서 다수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이 뭐 지난주에 계엄 2인자로 꼽히는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든지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든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이미 수사 결과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의자 본인은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을 했습니다. 정식 선임계도 내지 않은 뭐 변호인이라고 하긴 어렵군요. 이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몇몇 변호사들을 통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로만 대응을 했었고 공수처 측에 이제 별도의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뭐 자료를 내거나 날짜를 조율하거나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미 존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오늘 이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텐데요. 이전에 이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수감된 상태이고요. 김용현 피의자 같은 경우는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도 발부할 걸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압도적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발부가 되고 나서 그 집행을 공조본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관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호처가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수처나 이제 공조본 측이랑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 쪽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물리적 충돌을 각오한 뭐 돌파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을 할 때 수색영장도 함께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여차하면 그 공관 안을 뒤져서라도 잡아드리겠다는
라는 게 되는 거라서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영장이 떨어지면요. 네. 법원의 결정이 내렸는데 경호처가 저항할 아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럴 예.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거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중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예.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가능성은 뭐 늘 대비를 해야겠지만 네네. 경호처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해서 왜 그것을 불법적으로 보호하려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실은 윤석열 피의자 본인이 수사에 협조했더라면 이제 이런 가능성을 그렇습니다. 예. 염두에 둘 필요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스스로 나와서 받는 것이 뭐 정당할 텐데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혔으면 안 그래도 지금 온 나라 같은 참사의 비극에 휩싸여 있는데 네. 더 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심판 심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추가로 또 입장이 나왔는데 좀 관심을 받았던 거는 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결 정족수 논란이 이제 국회에서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제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다. 이게 탄핵소추가 이미 예. 넘어와 있기 때문에요. 다만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니까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는 발효된 상태, 네. 그러니까 효과가 이미 발동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예.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의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이 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이 없다라는 예.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법적 논란은 깨끗이 정리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 부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미 이제 밝혔었던 예. 의결을 하기 이전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151석 이상으로 의결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고 예. 그 전에 기자간담회를 할 때도 국회에서의 의결 정족수의 기준은 국회의장이 정한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원래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걸 논란을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